나는 형의 목에 칼을 들이대고 속삭였다. 이 아파트가 내가 원하는 만큼 소중하다면 내 인생도 그렇게 만들어줄게. 그 순간 형의 눈동자가 공포로 물들었고 나는 그 공포가 내 가슴에 새겨진 상처만큼 깊기를 바랐다. 경찰이 도착할 때쯤 나는 이미 모든 걸 잃었고 복수는 시작에 불과했다. 아버지의 장례식 날 나는 형의 웃음소리를 처음으로 증오하게 되었다. 검은 상복을 입은 사람들이 조용히 울고 있는데 형은 구석에서 휴대폰을 들여다보며 킥킥거렸다. 얘야, 민준아. 이게 뭐야? 내가 찍은 그 사진? 엄마가 알면 기절하겠다. 형의 목소리는 장례식장의 공기를 찢어발기는 칼날 같았다. 나는 그날 가족의 유골함을 쥔 손에 힘을 주며 다짐했다. 이 배신은 결코 용서되지 않을 거야. 그리고 그날 밤 나는 아파트 열쇠를 쥐고 서울의 번화가로 향했다. 부모님이 사주신 그 아파트, 강남의 하늘을 찌르는 30층 펜트하우스. 형이 파티를 열어 경찰까지 부르게 한 그곳에서 내 복수의 첫걸음이 시작되었다. 나는 문을 열자마자 피로 물든 카페트가 부서진 가구를 보았다. 모든 게 내 인생처럼 산산조각 나 있었다. 부모님의 장례식이 끝난 지 일주일째 되는 날, 나는 그 아파트로 돌아왔다. 강남의 그 고층 빌딩, 30층. 창밖으로 보이는 한강의 야경이 평소처럼 아름다웠지만 내 마음은 이미 그 빛을 삼켜버린 어둠으로 물들어 있었다. 열쇠를 돌리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울렸다. 문이 열리자마자 코를 찌르는 알코올 냄새와 담배 연기가 나를 맞이했다. 형이 열었던 그 파티의 잔재였다. 바닥에는 빈 병들이 굴러다니고 소파 쿠션은 찢겨져 속이 드러나 있었다. 나는 신발도 벗지 않고 안으로 들어섰다. 발밑에서 바스락 소리가 나더니 누군가의 속옷이 밟혔다. 역겹다. 이게 부모님이 나에게 물려준 유산인가? 나는 주방으로 갔다. 싱크대 위에 쌓인 접시 더미, 그 위에 형의 지갑이 떨어져 있었다. 열어보니 현금 몇 장과 신용카드. 형의 이름이 새겨진 카드. 김민호. 나는 그 카드를 쥐고 손을 떨었다. 형은 항상 이렇게였다. 내 것을 훔치고 내 삶을 망치는데 재주가 있었다. 어렸을 적부터. 아버지의 회사에서 인턴으로 일할 때도 형은 내 아이디어를 훔쳐 상사에게 바쳤다. 민준이 덕분에 내가 빛을 본 거야. 이 형의 그 말, 지금도 귓가에 맴돈다. 하지만 그건 거짓이었다. 형은 나를 이용할 뿐이었다. 나는 지갑을 주머니에 넣었다. 복수는 작은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 창가로 가서 커튼을 젖혔다. 아래로 보이는 서울의 불빛들. 이 도시가 우리 가족을 삼켜버린 괴물처럼 느껴졌다. 부모님은 평생을 이 도시에서 일하며 저축하셨다. 아버지는 중소기업 사장, 어머니는 회계사, 그분들의 피땀이 이 아파트로 맺어졌다. 민준아, 이건 내 미래야. 형은 이미 결혼해서 독립했으니까 어머니의 마지막 말씀. 그런데 형은 그 말을 듣자마자 웃었다. 엄마, 민준이가 그걸 감당할 수 있을까? 내가 도와줄게. 도와준다고? 그 도움은 파기였다. 파티는 형의 결혼기념일이었다. 형수가 미국 출장 중일 때 형은 친구들을 불러 모았다. 20명, 30명. 정확히는 모르지만 그날 밤 경찰이 도착했을 때는 이미 이웃들이 119를 불렀다. 소음, 싸움, 심지어 약물까지. 나는 출장으로 부산에 있었고 전화를 받았을 때는 이미 늦었다. 형, 무슨 일이야? 내 목소리가 떨렸다. 형은 술에 취해 웃었다. 얘야, 재미있어. 너도 와, 내 아파트잖아. 그 말에 나는 핸들을 꺾었다. 서울로 올라오는 내내 분노가 내 가슴을 태웠다. 아파트에 도착했을 때 경찰 2명이 형을 제압하고 있었다. 형의 얼굴은 피투성이, 친구 하나는 소파에 쓰러져 코피를 흘리고 있었다. 이 새끼가 내 여자친구를 건드렸어. 형의 외침. 나는 경찰에게 설명했다.
이건 제 아파트예요. 가족 유산입니다. 경찰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눈빛에 동정심이 스쳤다. 형은 나를 보며 비웃었다. 민준아, 미안. 재미로 한 거야, 재미? 그날 밤 나는 형을 때리지 않았다. 하지만 그 후로 내 마음속에 칼이 박혔다. 다음 날 나는 청소 업체를 불렀다. 비용은 500만 원 형에게 청구했지만 그는 파티 비용은 내가 내야지. 내 아파트잖아 라고 했다. 나는 그 말을 듣고 웃었다. 처음으로. 그래, 형의 내가 내 아파트라고 생각한다면 그 대가를 치러 그날부터 나는 계획을 세웠다. 형의 삶을 파헤치기 시작했다. 형은 부동산 중개인으로 일했다. 결혼한 지 5년, 아내는 변호사, 완벽한 삶처럼 보였다. 하지만 나는 알았다. 형의 비밀을. 어렸을 때부터 본 그 어두운 면을. 나는 형의 사무실로 갔다. 민호 형, 요즘 어때? 형은 나를 보며 어깨를 으쓱했다. 너 때문에 골치 아파. 아파트 때문에 회사에서 말 나와. 나는 미소 지었다. 형, 부모님 유언장 봤어? 이 아파트는 나 거야. 형은 아무것도 아니야. 형의 얼굴이 굳었다. 그 순간 나는 알았다. 형은 이 아파트를 원했다. 부동산으로 팔아 돈을 벌 계획이었다. 부모님의 죽음 후 형은 유언장을 조작하려 했다. 변호사를 통해. 하지만 나는 미리 막아놓았다. 형, 내가 원하는 걸 주지 않을게. 그날 밤 나는 아파트에서 홀로 앉아 와인을 마셨다. 유리잔에 비친 내 얼굴. 피곤하고 창백했다. 복수는 나를 변화시키고 있었다. 나는 노트북을 열고 형의 소셜미디어를 뒤졌다. 파티 사진들. 형의 웃는 얼굴, 내 아파트가 배경. 댓글들, 와, 부럽다. 민준이 집, 나는 그 댓글을 지우고 싶었다. 이건 내 집이다. 내 피와 땀이다. 아니, 부모님의. 다음 주 형수가 나에게 전화했다. 민준 씨, 민호가 요즘 이상해요. 당신 때문인가요? 나는 조용히 듣다 말했다. 누나, 형이 파티 열었어요. 제 아파트에서 형수는 한숨을 쉬었다. 알아요. 민호가 자랑했어요. 자랑. 나는 그 말을 삼키며 물었다. 누나, 형의 비밀 알아요? 형수는 침묵했다. 그 침묵이 모든 걸 말했다. 형은 바람을 피웠다. 여러 번 파티 그날도. 나는 형수를 만났다. 카페에서. 그녀의 눈은 붉었다. 민준 씨, 민호가 당신을 미워해요. 어렸을 때부터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저도 알아요. 하지만 이제 제가 형을 미워할 차례예요. 우리는 손을 잡았다. 동맹. 복수의 첫 번째 조각. 형의 사무실은 강남의 번잡한 거리에 있었다. 유리문 너머로 보이는 형의 책상, 서류 더미와 커피잔. 나는 약속 없이 들어갔다. 민호 형은 컴퓨터에서 고개를 들었다. 놀란 표정. 민준. 무슨 일이야? 나는 의자를 끌어당겨 앉았다. 아파트 청소 비용. 500만 원. 형은 웃었다. 그게 다야? 내가 줄게. 그는 지갑을 꺼내 수표를 썼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불편했다. 형, 왜 그렇게 불안해? 나는 일부러 물었다. 형은 어깨를 으쓱했다. 아니, 그냥. 부모님 돌아가시고 나서 가족이 이상해졌어. 가족? 나는 속으로 비웃었다. 형에게 가족이란 도구일 뿐. 형, 파티 그날 무슨 일이 있었어? 경찰이 왜 왔대? 형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냥. 친구들이 과음했어. 별일 아니야. 별일 아니라고? 이웃 아파트에서 불만 민원이 10건이나 왔다. 나는 그 민원서를 프린트해서 형의 책상에 던졌다. 이게 별일 아니야? 형은 서류를 보며 입술을 깨물었다.
민준아, 너 왜 그래? 나한테 왜? 나는 가까이 다가갔다. 형이 내 인생을 망쳤으니까? 어렸을 때부터 형은 눈을 피했다. 그건 실수였어, 실수. 아버지의 회사 프로젝트, 내 아이디어를 훔친 그날. 아버지는 형을 칭찬했고 나는 아무것도 받지 못했다. 그 후 나는 회사를 그만뒀다. 우울증으로. 형, 그 실수가 내 20대를 망쳤어. 형은 한숨을 쉬었다. 미안해. 이제 어떻게 할래? 아파트 팔자. 돈 반반. 나는 고개를 저었다. 안 돼, 이건 내 거야. 형의 눈에 분노가 스쳤다. 너 혼자서 그걸 어떻게 해? 결혼도 안 하고 직장도 불안정해. 나는 웃었다. 형처럼 바람 피우면서 사는 게 나아. 형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뭐? 그걸 어떻게? 나는 형수의 메시지를 보여줬다. 누나가 알려줬어. 형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이 개자식아, 그는 내 멱살을 잡았다. 사무실 직원들이 쳐다봤다. 나는 형의 손을 뿌리쳤다. 형, 조심해. 내 비밀이 더 많아. 나는 형의 컴퓨터를 가리켰다. 형은 당황하며 앉았다. 뭐 하려는 거야? 나는 속삭였다. 형의 삶을 내가 원하는 대로 만들 거야. 집으로 돌아와. 나는 형의 비밀을 더 파헤쳤다. 형은 부동산 사기로 유죄 판결을 받은 적이 있었다. 5년 전 고객 돈을 횡령. 집행유예로 끝났지만 기록은 남아 있었다. 나는 그 기록을 복사했다. 변호사에게 상담. 이걸로 형을 고발할 수 있어요.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증거만 확보하면. 하지만 나는 고발하지 않았다. 그건 너무 쉽다. 복수는 천천히, 고통스럽게. 형수가 다시 연락했다. 민준 씨, 민호가 집에 안 들어와요. 나는 카페로 불렀다. 그녀는 지쳐 보였다. 민호가 당신 아파트를 팔아치우려 해요. 중개인 친구 통해. 나는 주먹을 쥐었다. 누나, 도와줄게. 형의 사기를 폭로하자 형수는 눈물을 흘렸다. 민준 씨, 나도 지쳤어요. 민호는 변했어요. 돈만 쫓아. 우리는 계획을 세웠다. 형의 클라이언트 목록을 훔치기. 밤에 나는 형의 사무실에 몰래 들어갔다. 보안 카메라를 피하고 열쇠는 형의 지갑에서 복제했다. 책상 서랍. 클라이언트 파일. 한 명의 이름이 눈에 띄었다. 박 대표. 형이 속인 사람. 나는 파일을 사진 찍었다. 그 순간 문이 열렸다. 형이었다. 민준, 그의 목소리가 떨렸다. 나는 창문을 통해 도망쳤다. 심장이 터질 듯 뛰었다. 집에 도착해 나는 파일을 봤다. 형은 박 대표의 돈 2억을 빼돌렸다. 증거가 충분했다. 하지만 아직. 나는 형에게 전화했다. 형, 밤에 재미있었어. 형은 침묵했다. 너 뭐 한 거야? 아무것도. 그냥 형의 파티처럼. 그날 나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복수의 맛, 달콤하고 쓰다. 다음 날 박 대표를 만났다. 카페에서. 김민호 씨 아세요?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 새끼 때문에 파산했어요. 나는 파일을 보여줬다. 도와주세요. 형을 무너뜨리게. 박 대표의 눈에 불꽃이 타올랐다. 좋아. 같이 하자. 박 대표와의 만남 후 내 삶은 두 개로 나뉘었다. 낮에는 평범한 직장인, IT 회사에서 코더로 일하는 나. 밤에는 복수의 그림자. 형의 클라이언트들을 하나씩 연락했다. 김민호 씨의 피해자 되세요. 대부분은 분노했다. 그 새끼 아직도 잘 살아. 나는 그들의 이야기를 들었다. 형은 부동산을 팔며 속였다. 허위 서류, 가짜 약속. 총 피해액 10억 원 넘었다.
형은 나를 피했다. 전화도 안 받고 메시지도 읽지 않았다. 하지만 그의 소셜미디어는 활기찼다. 새 프로젝트 성공, 사진 속 형의 미소, 가짜였다. 나는 그 포스트 아래에 익명 댓글을 달았다. 사기꾼 하나, 둘, 형의 팔로워가 줄었다. 클라이언트들이 떠났다. 형수가 집을 나왔다. 민준 씨, 나 혼자 못 버텨. 그녀는 호텔로 갔다. 나는 그녀에게 돈을 보냈다. 누나, 버텨. 형이 무너지면 자유야. 형수는 울었다. 민준 씨, 당신도 조심해. 민호가 미쳐요. 미쳤다. 형은 이미 미쳤다. 어렸을 때부터. 추억이 떠올랐다. 초등학교 때 형은 내 장난감을 부쉈다. 민준이 거 싫어. 아버지는 형을 탓하지 않았다. 민호가 장남이야. 그 후 나는 형을 따랐다. 형의 그림자. 하지만 장례식 날 그 그림자가 나를 삼켰다. 박 대표가 움직였다. 형의 회사에 고발장 제출. 횡령. 형은 당황했다. 나에게 전화. 민준아, 이게 내 짓이야. 나는 차갑게 말했다. 형, 내 파티처럼 재미있지? 형은 소리쳤다. 너 때문에 다 망쳤어. 부모님도 내 탓이야. 부모님. 그 말에 내 피가 끓었다. 형, 부모님은 내가 죽였어. 탐욕으로. 형은 경찰서로 끌려갔다. 집행유예였지만 이번은 달랐다. 피해자들이 모였다. 언론이 달라붙었다. 부동산 사기꾼, 가족 배신 기사 제목. 형의 얼굴이 신문에 실렸다. 나는 그 신문을 보며 웃었다. 하지만 가슴이 아팠다. 이게 복수인가? 형수가 돌아왔다. 민준 씨, 끝났어요. 그녀의 눈에 안도. 하지만 나는 알았다. 끝나지 않았다. 형은 감옥에서 나올 거다. 그리고 나를 노릴 거다. 나는 총을 샀다. 합법적으로. 사격장에서 연습. 총성 소리가 내 분노를 대신했다. 한 달 후, 형이 풀려났다. 형수는 이혼 소송. 나는 아파트에 갔다. 문이 열려 있었다. 형이 앉아 있었다. 민준아. 이 그의 목소리, 갈라졌다. 미안해. 나는 문을 닫았다. 늦었어. 형은 무릎 꿇었다. 도와줘. 회사 망했어. 나는 칼을 꺼냈다. 주방 칼. 형, 이 아파트처럼 내 인생도 망쳐줄게. 형의 눈에 공포. 민준아, 하지마. 나는 칼을 그의 목에 댔다. 왜? 내가 한 대로. 그 순간 경찰 사이렌 소리. 누가 신고했나? 형수. 아니, 형의 친구. 나는 칼을 내려놓았다. 형, 이건 시작이야. 경찰이 도착했을 때 나는 이미 사라졌다. 비상계단으로 내려가 지하철로 도망. 심장이 미친 듯 뛰었다. 형의 공포 어린 눈빛, 그게 내게 위안이었다. 집으로 돌아와 샤워를 했다. 물줄기 아래서 부모님의 얼굴이 떠올랐다. 민준아, 형을 용서해. 하지만 용서? 그건 불가능했다. 다음 날 형수가 찾아왔다. 민준 씨, 민호가 자살 시도했어요. 나는 멈칫했다. 뭐, 병원에서. 형은 침대에 누워 있었다. 손목에 붕대. 민준아. 그의 목소리 약했다. 나는 병실 문을 닫았다. 형, 왜 살아? 형은 울었다. 미안해. 모든 게 잘못돼서. 나는 그의 손을 잡았다. 따뜻했다. 형, 이제 내 차례야. 고통 느껴봐. 병원에서 나온 후 나는 박 대표와 만났다. 김민호 끝났어요. 회사 파산이. 하지만 내 복수는 끝나지 않았다. 형의 과거를 더 파헤쳤다. 아버지의 회사. 형은 아버지의 죽음 직전 회사를 팔아치웠다. 돈은 형의 주머니로.
나는 그 증거를 찾았다. 아버지의 옛 서류함. 은행 거래 내역. 형의 계좌로 5억 이체. 나는 형에게 그 내역을 보냈다. 형, 이게 부모님의 돈이야. 형은 답하지 않았다. 대신 나에게 찾아왔다. 아파트. 민준아, 그건 대출이었어. 거짓말. 나는 녹음기를 켰다. 증명해. 형은 당황했다. 민준아, 제발. 나는 웃었다. 형, 내 파티처럼 이제 내 인생이 파티야. 끝나지 않아. 형은 도망쳤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 나는 변호사에게 증거를 줬다. 상속 분쟁 소송. 아파트는 내 거. 하지만 형의 돈은 돌려줘야 했다. 법정에서 형은 변명했다. 가족 간 문제예요. 판사는 고개를 저었다. 증거가 명확합니다. 형은 패소. 모든 걸 잃었다. 형수는 자유를 얻었다. 민준 씨, 고마워. 하지만 그녀의 눈에 슬픔. 민호를 미워하지 마요. 나는 고개를 저었다. 이미 늦었어. 그날 밤 나는 아파트를 청소했다. 새로운 시작. 하지만 문 두드리는 소리. 형이었다. 민준아, 죽여. 그는 칼을 들고 있었다. 내 칼. 싸움. 나는 형을 제압했다. 형, 왜? 형은 울부짖었다. 너 때문에. 모든 게. 나는 형의 손에서 칼을 빼앗았다. 형, 이게 내 복수야. 형은 무너졌다. 살아줄게. 하지만 잊지 마. 경찰이 다시 왔다. 형은 체포. 자해 시도와 습격. 나는 증언했다. 형은 미쳤어요. 병원으로. 정신과. 형의 삶. 끝. 형의 입원 후 세상이 조용해졌다. 나는 직장에 복귀했다. 동료들은 이상하게 봤다. 김 씨, 요즘 피곤해 보이네. 나는 미소 지었다. 가족 일로 하지만 내 마음은 여전히 불타고 있었다. 복수는 끝났나? 아니. 형의 아내, 아니, 전 아내. 그녀가 다시 연락했다. 민준 씨, 민호가 당신을 원망해요. 나는 병원에 갔다. 형은 창밖을 보며 앉아 있었다. 민준아, 그의 목소리, 텅 비었다. 형, 이제 어때? 형은 웃었다. 쓸쓸하게. 죽고 싶어. 나는 그의 손을 잡았다. 형, 살아. 내가 한 대로 고통 속에 형은 나를 봤다. 너 괴물이 됐어.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형 덕분이야. 퇴원 후 형은 거리로 나왔다. 무일푼. 나는 아파트를 팔지 않았다. 대신 임대. 돈으로 형의 빚을 갚지 않았다. 형은 내게 편지를 썼다. 민준아, 용서해. 나는 태웠다. 재처럼 흩어지는 편지. 내 분노처럼. 박 대표가 찾아왔다. 김민호 끝났어요. 이제 당신 차례. 나는 고개를 저었다. 이게 끝이에요. 하지만 밤에 악몽. 형의 웃음소리, 파티의 소음. 나는 깨어나 울었다. 복수는 나를 자유롭게 하지 않았다. 오히려 가두었다. 형수가 결혼했다. 새로운 남자. 민준 씨, 행복해요. 나는 축하했다. 하지만 내 삶은 텅 비었다. 연애. 불가능. 친구들. 멀어졌다. 나는 상담을 받았다. 트라우마예요. 의사는 말했다. 용서하세요. 용서. 그 단어에 웃음이 나왔다. 어느 날 형이 사라졌다. 경찰에 신고. 실종, 수색. 한강에서 시신. 자살. 나는 장례식에 갔다. 이번엔 웃지 않았다. 형, 묘지에서 나는 속삭였다. 이게 내가 원한 거야. 애 눈물이 흘렀다. 슬픔. 아니, 후회.
부모님의 묘 앞 엄마, 아빠. 끝났어요. 바람이 불었다. 용서의 속삭임처럼. 형의 죽음 후 나는 아파트를 팔았다. 돈으로 새로운 삶, 제주도로. 바다 앞집이 매일 아침, 파도 소리. 하지만 밤에 여전히 형의 목소리. 민준아, 오복수는 승리였나? 아니. 나도 잃었다. 가족, 나 자신. 새로운 직장. 프리랜서 작가. 내 이야기를 쓰기 시작했다. 이 이야기. 배신과 복수. 출판사에서 연락. 좋아요. 베스트셀러 될 거예요. 나는 웃었다. 한국 독자들에게 책이 나왔다. 서점에서 내 이름. 김민준, 리뷰들, 가슴 아파. 현실적, 나는 사인회를 했다. 한 독자가 물었다. 이게 진짜예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제 인생. 형수의 결혼식에 초대받았다. 민준 씨, 와요. 나는 갔다. 그녀의 미소, 밝았다. 행복해요. 나는 축하했다. 누나, 미안. 그녀는 안아줬다. 과거예요. 제주에서 나는 산책했다. 바다에 형의 편지를 던졌다. 형, 용서할게. 파도가 삼켰다. 자유. 하지만 마지막 페이지. 나는 알았다. 복수는 끝나지 않는다. 마음속에 영원히. 그러나 이제 나는 산다. 빛 속에.